네, 안녕하세요. 뭐, 주가는 오늘 오르긴 했습니다. 그죠? 8포인트, 코스피 지수로 기준해서 8포인트 올랐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13포인트, 비율로 근 2%의 급등세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저는 어제 여러분들에게 오래간만에 방송을 하면서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부터는 슬슬 좀 조정을 보이지 않겠나. 그죠? 미국 시장도 다소간 조정의 기미가 보이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좀 조정을 보일 거다. 다만, 조정을 보인다 그래가지고 겁을 낼 것도 아니고, 조정을 보일 때마다 매수의 찬스, 평소에 눈여겨보던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조정을 보인다 그래가지고 매도할 때는 아니다. 우리야 매수할 때도 신호를 보고, 물증을 보고 매수하고요. 매도할 때도 신호를 보고 물증을 보고 매도하라고 내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하죠. 그죠? 그래야 지속 가능합니다. 요새 유행하고 있는 게 ESG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S가 뭡니까? Sustainable. 그죠? Sustainable. 소위 ecologically 뭡니까? 그 sustainable한 지속 가능하다는 게 최근의 트렌드인데 우리도 앞으로 이 바닥에서 오래 주식 시장에 해서 살아남으려면은 이 바닥에서 오래오래 거래해야 될 것이고 이 바닥에서 오래오래 거래하려 그러면은 부화유동 해가지고 뭐가 좋다더라, 뭐가 나쁘다더라, 뭐가 살아더라, 소위 유튜버나 텔레비에서 또는 사이버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하는 종목들을 이래 부화유동 불을 따라가는 분할비처럼 따라가기보다는 나름대로 본인만의 원칙을 지켜야 되죠. 그죠? 본인만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원칙을 정하는데 그 원칙이 복잡해 버리면은 지킬 수가 없잖아요. 원칙은 쉬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절대로 누구나 참 삼척 동자가 보더라도 그 원칙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할 때도 똑같은 원칙, 매도할 때도 똑같은 원칙, RSI로 그래야든지 기준선으로 그래야든지 구름으로 그래야든지 아니면 세 개를 종합해서 그래야든지 간에 너무 복잡하게 그러지 마시라.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시장은 상승세, 그죠? 어제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이제 기준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최소한 매수의 기회는 왔죠. 근데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조정을 보일 거다. 하지만 조정을 보인다고 해서 겁낼 건 아니고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뭐 그렇게 내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란 게 내 생각대로 착착착착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른다 하면 오르고 내린다 하면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조정을 보일 거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종가는 올랐네, 그죠? 상승세로 마감되고 말았죠, 그죠? 올랐습니다. 마우스가 내가 버렸나, 그죠? 올랐죠, 올랐습니다. 왜 안 움직이지? 자, 그래가지고 올랐으니까 틀렸잖아, 그죠? 틀렸습니다. 뭐 엉터리네 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뭡니까? 오늘 시장이 오르긴 했는데, 그죠? 오르긴 했는데 지수가 8포인트 상승세로 마감되긴 하였습니다만은 이게 잘 들여다본다면 옳은 게 아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올랐지만 옳은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올랐지만 옳은 게 아니다. 그야말로 제가 주장하기로 조정을 보일 거다라고 했는데 조정을 보이지 않았으니까 억지로 주장해가지고 올랐지만 옳은 게 아니다 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꼭 그러진 않아요. 우리야 뭐 차트로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고자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림이 이렇게 하락세가 나타나다가 그죠? 아래쪽으로 수렴이 나타났을 때 꼬리가 있는 걸 봐서는 매수세가 나타나는 건 아니냐. 그 다음날 길다란 짱대 양세력이 나타났으니까 요거하고 합쳐가지고 장악형이다. 그러니까 돌았을 거다. 라고 했던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꼬리가 길게 나타났죠. 그죠? 그래서 이거 위로 꼬리 많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위에서 매물이 많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매물이 많다는 이야기니까 아무래도 조정을 보이지 않겠나.
어제 위에 꼬리를 보인 걸 봐가지고, 야, 이거 좀 조정을 보이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그죠? 그런데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봐서는 올랐습니다. 그죠? 종가 기준으로 봐서는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어제와 오늘의 요 움직임을 차트 패턴을 잘 보면은, 이게 어제입니다. 그죠? 어제입니다. 오늘은요. 이렇죠. 그죠? 그 말은 이 매물의 범위를 오늘의 차트가 벗어나지를 못했죠. 그죠? 위에서 결정되지 않고, 이 위에서 결정되지 않고, 이 어제의 매물이 쏟았던, 그래서 많아가지고 꼬리가 달렸던 이 중간에 오늘 차트가 그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전히 오늘도 매물대를 벗어날 수 있었다, 없었다, 탈피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종가를 비교해 보니까 주가가 올랐다는 것이지, 오늘의 고가가 어제의 고가 수준을 탈파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오늘의 주가가 오르긴 했으나, 종가 기준으로 오르긴 했으나 이걸 올랐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러지 않느냐. 따라서 지금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오르긴 했으나,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올랐으니까 이게 1번 파동이니까 지금부터는 비실거리면서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위 2번 파동 1-1 아니군요. 그것이 맞군요. 1-1, 1-2, 여기가 1-3인데 1-3의 첫 번째 파동, 그리고 두 번째 파동의 구름 안에서 일목균형표 엘리어트 파동 합쳐가지고 여전히 조정의 일환이다. 조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엄청나게 뭡니까? 지금 매수를 못 해가지고 아까워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안 사면 내일 사면 되고, 내일 안 사면 모레 사면 되는 거고,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당분간 횡보할 테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만 지금 매수하긴 하는데,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 지금은 매수는 매수로 돼. 전체 예를 들어 우리가 주식에다가 100을 가지고 있다면, 100을 투자하고 한다면, 그죠? 현재로 봐서는 이 아래쪽에서는 사실은 주식을 하나도 가지고 안 되죠. 그죠? 그죠? 떨어지는 그 구름 밑으로 내려오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주식 비중 제로에다가 기준선을 넘겼을 때 이제 매수를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얼마나 늘리느냐? 후행 스팬이 여기가 캔들을 넘기지 못했으니까 매수는 매수로 돼. 무슨 매수야? 정찰병을 보내는 매수 정도. 비율로 말한다면 한 10에서 20%, 좀 공격적이면 30% 맥시멈 정도로 매수하고, 그러다가 얘가 후행 스팬이 캔들을 넘어서는 순간에, 주가가 이 정도 되는 순간에 구름 밖으로 넘기지 않은 이런 정도에서, 구름 밖으로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에서 추가로 한 20% 정도 더 사고, 그죠? 그리고 구름 밖으로 고기를 내기 시작하면은 본격적으로 상승세라고 판단해서 나머지 물량을 올인 하는 게 우리의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거래하는 지속 가능한 전략입니다. 지속 가능한 매수 원칙이죠. 그죠? 기준선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목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그럼 RSI로 거래한다. 그러면 여기서 RSI에서 그냥 100% 타진 매수고 뭐가 할 것도 없이 그냥 매수. 그러다가 이렇게 RSI가 지수선 위에서 올라가다 내려오면은 여기서 몽땅다 매도.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를 다소간 반복하는 단기적인 거래는 RSI로 거래가 가능할 것이고, 그게 아니고 기준선은 일목균형표 가지고 좀 더 느긋하게 거래하는 전략 같으면은 이제 지금은 매수로 돼. 정찰병을 보내는 매수로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전체 주식에 배정해 놓은 100 중에서 주식에 담는 비중을 10에서 한 30 정도, 많으면 30, 적으면 10, 사람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주식 비중을 늘려가면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다 사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그러면 그거는 제가 여기서 추구하는 로우 리스크. 우리는 뭐 하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지 않죠. 그죠? 몰빵 때려다가 왕창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리스크는 최대한 낮추고 로우 리스크 대신에 리턴은 욕심 안 내고 미디엄 리턴만 바라더라도 배부르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디엄 리턴을 로우 리스크를 노리기 위해서는 추세를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것처럼 두드려보고 기준선 넘어갔네 조금 사고 후행스팬 넘어갔네 조금 사고 구름 넘어갔네 다 사고 이게 똑똑똑똑똑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차근차근 들어간 전략인데 지금은 가진 매수보다도 소위 말해서 처음엔 정찰 매수 그 다음에 타진 매수 그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올인 지금은 2단계다 이죠. 2단계다. 그렇죠. 2단계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사는 거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럼 뭐 살까요? 시가총액 상승종들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구름 밖으로 나온 놈들, 기준선 나온 놈들, 네이버, 카카오 그런 정보들 살아요. 그죠? 그죠?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별 볼 없다 이거죠. 아직도. 그 다음에 밑으로, 그런 밑으로 처박혔던, 그 다음에 잘 가던, 예를 들어서 뭡니까? JYP라든지, 그것도 아니다. 2차 전지 관련주, LG 엔솔도 그렇고, LG 화학도 그렇고, 아니다. 이거죠. 그죠? 차트를 보면은, 이거는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딱 명백히 우리 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죠. 일목균형표는 우리가 추세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개발된 표잖아요. 그죠? anyway. 자, 그래서 코스피는 여전히 구름 안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후행 스페인이 캔들을 못 넘겼기 때문에 매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씩 봐가면서 매수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스닥 지수.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저는 이것도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후행 캔들이 걸려 있고, 그죠? 기준선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구름도 있고, 또 어제는 위로 수염도 나타났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조정을 보이다가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정을 보이다가 올라가는 이런 스토리, 물론 당장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는 이런 스토리를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예상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좀 조정을 보이다가 구름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름에서 횡보하다가 서서히 구름 밖으로 나가는 이런 스토리를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죠? 하루 만에 구름 안으로 고기를 쑥 내비죠. 그죠? 구름 안으로 고기를 쑥 넣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죠. 그죠? 구름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또 하나 매년 말씀드립니다만은 후행 스팬이 여기 있습니다. 후행 스팬이 이 캔들의 저항을 바로 눈에 딱 보이니까 주가도 이 근처에서 저항을 받을 거고 결과적으로 코스닥 지수도 역시 오늘은 양선이 길게 나타났습니다만은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럼 코스닥 지금 어떻게 할까요? 구름 안에 나왔으니까 기준선을 넘겼으니까 역시 매수 전략은 좋은데 어떤 매수? 일단은 정찰병을 보내는 매수돈 괜찮겠다.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RSI로 거래하면 어떻게 됩니까? RSI를 한다면 여기서 몰빵 매수죠. 그죠? RSI로 본다면 RSI는 10% 사고 50% 사고 타진 매수하고 이런 거 없어요. 왕창 사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RSI가 70m 내려올 순간에 왕창 팔고 다시 올라가면은 또 사고 또 팔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중간에 휩소가 있을 수가 있고 대신에 그래서 단타의 성격이 RSI는 안정적인 지표이긴 합니다만은 일목균형표에 비해서 그래도 단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은 상승세인 것은 분명하고 그죠? 상승세가 분명하고 조정을 보일 때마다 매수의 기회로 삼되 아직은 100% 확신하기에 무서우니까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면서 정찰병 보내고 척후병 보내고 그죠? 또 전령 보내고 조금 같은 말입니까? 하여간 조금씩 물량을 야금야금 가는 거다. 좀 늘려가는 거다.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변동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변동성으로 본다면 이게 변동성 지수인데 변동성 지수로 본다면 근본적으로 구름이 두텁잖아요. 그죠? 구름이 워낙 두텁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변동성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변동성을 거래하지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주식에서의 변동성이 납시다.
이 종을 누가 살까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살까요? 라고 말하면 저 뭐라 그러십니까? No. 그죠? No. 하는 거 안 되잖아요. 왜? 올라가 봤자 구름이 버티고 있는데 사겠냐? 오히려 떨어지는 쪽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라고 말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변동성이 워낙 위에 구름이 두터우니까 변동성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높지요. 그죠? 그리고 변동성이 하락한다면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환율, 오늘은 드디어 환율이 더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어제는 1236원까지 갔다가, 오늘 아침에 좀 빠졌다가, 그나마 조금 회복해가지고, 마감가는 어제보다 1원50전 오른 1246원으로 마감되긴 하였습니다만은,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보이십시오. 얘가 달러에 대 원화 환율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상승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구름 위로 올라가야 상승세라고 믿죠. 그죠? 구름 위로 올라가야만이 빠바바 올라간다. 상승세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구름 위로 올라가야 상승세고 지금은 구름 밑이니까 하락세가 보니까 추세가 바뀌려고 그러면 구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구름을 넘어서려고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장마철에 시커먼 먹구름처럼 위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그죠? 위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쉽게 뚫고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아 보일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기보다는 달러대 원화 환율은 계속적으로 하락할 공산이 높고 RSI도 아직까지 매수 신호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죠? 매수 신호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락할 공산이 높고 따라서 환율은 더 이상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야 할 근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죠?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팔 만한 이유가 안 된다. 오늘도 외국인들은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최소한 팔고 있지는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외국 더 이상 이제 올해 들어서 환율은 결코 시장에서 주가의 상승세에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이 될 가능성은 낮다. 그죠? 낮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은 우리 편이다. 그죠? 환율은 우리 편이다. 그죠? 환율은 우리 편이다. 이겁니다. 달러 인덱스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죠?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의 그 10년물 금리가 그죠?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겠습니다. 그죠?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사실은 제롬 파월이 어제 그 파월 의장이 그죠? 파월 의장이 또 마이크를 잡고 한 말씀 했죠. 그죠? 네. 파월 의장이 한 말씀 했습니다. 물론 파월이 그 나가서 이야기했던 그 컨퍼런스 세미나는 소위 말해서 통화 정책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한 심포지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 금리를 올리고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분위기는 아니었다고요. 아니고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자적으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독립적인 화폐 금융 정책을 취해야 되는 발전 방향을 세계 각국의 은행장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하는 그런 회의였다 보니까 파월이 그다 대놓고 미국은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겁니다. 또는 내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주목도도 낮았고 파월의 FRB 의장의 이야기도 그다지 시장에서 큰 뉴스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도 어쨌든 간에 한 말씀 하시기로 뭐 아직까지 타겟 금리에 대해서 인하할 거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다소간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죠. 매파적인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파월은 매파적인 앞으로 뭐 금리를 내리고 그래서 돈을 풀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10년물, 그죠?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미국입니다. 그죠? 미국의 달러 10년물 금리는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떨어지고 있죠. 그죠? 떨어지고 있죠. 이 이유는 뭐냐니까 근본적으로 중앙은행의 신뢰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슬슬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작년만 하더라도, 예? 작년이다. 예? 재작년만 하더라도, FOMC에서 금리 올리겠다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금리 와장창창 올렸잖아요. 말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플레 괜찮다. 인플레 일시적이다. 그랬잖아. 인플레 일시적이다.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인플레 일시적이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지. 중앙은행이 지금처럼 금리를 마다 5.25%씩 올려가지고 0.5%, 0.75%씩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무슨 스텝이야? 슈퍼 스텝이라는 뭐 무슨 스텝을 통해 가지고 금리를 들이 올려 가지고 시장을 작살낼 거라고는 전혀 이야기 안 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싹 바꿔 가지고 금리를 정정정정 올렸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지난번에는 금리 안 올리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입을 싹 바꿔 가지고 금리를 왕창 올렸으니 지금은 금리 안 내리겠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얘들이 언제 입장을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내가 언제 금리 안 내린다 그랬니? 경기 안 좋잖아. 라고 장장장장 금리를 내릴지도 모른다.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의 신뢰도 잘 못 믿겠다. 이게 금리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금리에 반영이 돼가지고 10년물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요. 덕택에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은 재밌는 게 주식 시장도 미국의 주가가 오르면은 우리나라 주가도 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금리도 미국 금리가 오르면은 우리나라 금리도 오르고요. 미국의 달러 국채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국채도 상승합니다.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금리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나라의 한국의 10년물 그죠? 국채 금리입니다. 어떻게 됐죠? 떨어졌습니다. 그죠? 떨어졌죠? 0.004%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10년물 금리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금리도 떨어지고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뭡니까? 우리나라도 금통위에서 조만간 금리를 0.1% 인상할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시 됩니다만은 이미 그것이 주가의 금리에 다 반영이 돼가지고 더구나 장기 금리는 단기 기준금리하고의 연관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단기 금리는 뭐에 따라 움직입니까? 저희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에서 움직이지, 성장률에 따라서 움직이지, 이게 단기 금리인 기준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죠?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도 0.25% 올릴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나라 장기 금리는 서서히 어떻습니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국제금리가 오르더라도 전반적으로 시장금리는 안정적이다. 왜 금리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주식 샀죠. 작년에만 하더라도, 재작년만 하더라도 코로나 시절에 금리가 0%였으니까 은행에 1년 동안 예금해 놨자 1억 차박 넣어봤자 1년 지나고 이자도 100만 원도 안 줬잖아.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자 가서 하도 금융감독원이 예금 금리 올리지 마라 해가지고 금리를 억지로 내리고는 있으나 한때는 예금 금리 1년 차박을 놓으면은 금리 5% 줬잖아요. 금리 1년 예금 금리 5% 같으면 나쁘지 않네. 전부 다 주식에서 돈 빼가지고 은행 예금으로 막 올려갔죠. 그죠? 몰려갔죠. 근데 지금은 다시 금리가 슬금슬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금리 올려봤자 미국도 금리 올려봤자 5.25% 올리면 맥시멈일 거고 우리나라 금리 올려봤자 한 0.25% 한 번 더 올리면 끝일 테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예금으로 빠져나갔던 돈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설 공산이 높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지면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금융 부담도 줄어들 테니까 결국은 금리 하락한다는 것은 시장으로 봐서는 결코 악재라고 볼 수가 없죠. 그죠? 이상현님 질문은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제가 솔직히 떨어진다고 하지만 예전에
예전에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총재 중에 내가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범호 총재가 있었어요. 이 양반이 KDI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 중에 김 총재가 있었는데 이 양반 KDI 출신인 김 총재가 있었는데 KDI라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말해서 정부의 관변 연구 단체죠, 그죠?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 KDI입니다. 관변단체입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입니다. 공무원 아닙니다만은 정부 기관입니다. 의 출신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독립적인 한국은행 출신이 아니고 관변연구기관 출신이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가지기보다는 뭡니까? 네? 위에. MB 시절인가요? MB 시절이 그런가 보다. 정확히 제가 언제 시절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시장에서 알려지기도 맨날 뭐 생각할까? 자기의 말과 자기의 언과 행위 이 맞지 않았어요. 언과 행위. 그러니까 말로는 금리 올린다 그래 놓고는 실제로는 금리를 내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 사람 같은 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회전 깜빡이 놓고 우회전 깜빡이 넣고 계속 직진하는 내지는 우회전 깜빡이 넣고 지는 좌회전하는 이런 차에 비유했다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뭐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신뢰가 없었죠.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늦었죠. 그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뭐라 하더라도 사람이 그걸 못 읽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꼭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그 다음에 제롬 파월 이야기를 사람들이 못 믿겠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예전에 폴 볼커 시절에 벤 버냉키 시절에 중앙은행이 카리즈마를 가지고 뭔가 한마디 하면은 시장에서 그대로 될 거다. 이런 식의 분위기에서 지금은 그에 비해서는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시장에서 뭐라고요?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총재가 FOMC 위원이 제롬 파월이 금리 올릴 거다라고 말해도 통화 긴축 정책을 계속할 거다라고 말해도 시장에서는 뭐 하는 소리겠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로는 금융 완화 정책을 조만간 취하겠지라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것도 의구심이 있다는 쪽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Anyway,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최소한 금리는 더 이상 올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물론 지금 타겟 금리가 있으니까 FOMC 1월 달에 2월 달에 금리 올릴 겁니다만은 이제 타겟 레이트가 현재 기준에서 4.5에서 5.25까지 이제 3번밖에 안 남았, 0.25로 하면 0.75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겠냐. 그게 시장의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요. 미국의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전반적으로 달러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달러를 보유해야 할 만한 메리트가 사라지죠. 그죠? 더 이상 달러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금리도 높은 금리 안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계속 빠지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빠지고 있다 보니까 유로는 오히려 유로입니다. 유로. 달러가 빠지면서 유로는 금융 긴축으로 가고 금리를 올리고 더구나 경기 부양을 통화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유로화가 옛날에 제가 줄 꺼놨습니다. 이게 1대1이었습니다만 1대1보다 훨씬 높은 1.07까지 유로가 많이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엔화는 엔화대로 이게 N입니다. 그래서 N입니다. 한때 151까지 하던 엔화가 151 하던 엔화가 어느새 129, 130m 내려가기도 했고 이렇게 엔화가 강세였고요.
이런 것들이 다 달러 약세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236원까지 쳐박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죠. 그러니까 환율도 오케이, 금리도 오케이. 그죠? 이제 주식시장에, 주가의 대외 변수, 대외 변수, 금리, 환율, 뭡니까? 오케이. 근데 결국 뭐만 남았습니까? 결국 경기. 이게 결국은 기업 실적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만 웬만하면 시장으로 봐서는 악재가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잖냐.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잖냐. 금리도 나왔고, 환율도 떨어지고 있고, 이제 경기만 웬만하면, 기업 실적만 웬만하면, 시장은 결국은 바텀업 할 수 있지 않겠나. 그죠? 바텀업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주가의 코스피 지수에, 코스닥 지수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에, 그죠? 나스닥 지수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내내 말씀드렸듯이 옛날로 돌아가서 back to the future 돌아가서 이때 이거 봐라. 적 빠지다가 아래쪽으로 길다란 수염 달렸네. 혹시 오늘이 바닥이 아닐까? 여러분들 설명했죠, 그죠? 그 다음날 주가가 빵 오르면서 양선이 생겼길래 어제 음선 오늘 양선, 이 양선이 어제의 몸통을 완벽하게 잡아먹었으니까 이 장악형이네. 그러니까 하락하다가 장악형이 나타났으니까 올라가겠네. 아래 사이가 보니까 아래 사이가 30선 넘었네. 아래 사이도 하락하고 패턴도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확률 올라가겠네. 일단 이때마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소박하게 막 구름 하단 근처라도 오면은 감지덕 치지 않겠냐. 일단은 라고 기대했었죠. 그러다가 하다가 구름 하단 넘어서서 구름 안으로 고개를 쑥 넣었으니까 이게 바닥이었구나. 이게 바닥이었구나. 이제는 올라가겠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이제 기준선 넘었으니까, 이제는 조금 사보자. 그 전까지는 이 바닥인지 모르니까, 이제는 기준선 넘겼으니까, 조금 사볼까? 근데 후행섭에 못 넘겼네. 사긴 사는데 아직은 겁이 나니까 정찰 매수하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정찰 매수. 이게 후행스팬이 아직까지 핸들을 못 넘겼으니까 아직은 정찰 매수 차원이로되 시장은 나쁘지 않다. 좋아 보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나스닥 시장도 다시 서금서금 올라가고 있고, 물론 위에 아직까지 구름을 못 넘겼고, 그 다음에 기준선 못 넘겼고, 후행스팬도 캔들을 못 넘겼고, 이랬으니까 앞으로 갈 길은 멉니다만은 그래도 반등이라도 있지 않겠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로 구름 하단에 절묘한 지지를 받고, 그죠? 절묘한 지지를 받고 서서히 이제 구름 위로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 현재 후행 스팬이 여기에 걸려 있죠. 이 후행인데 여기 걸려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후행 스팬이 이 캔들의 저항을 넘어가게 된다면 위에는 보일 것이 없겠다. 결국은 뭡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그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기다리면 될 거다.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펜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상하이 지수 한번 볼까요? 상하이 지수도 좋죠, 그죠? 상하이 지수 코로나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한국 사람들에 대한 단기 비자를 중단하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야 관광객이니까, 그죠? 관광객이니까 그게 단기적으로 더구나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한국이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면 우리도 취소할 수 있다. 일종의 뭐라 그럴까? 중국이 가만히 있고 하니까 한국이 비자를 중단했는데
중국이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니까 니네들이 발급 안 하면 우리도 발급 안 해.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중국은 스스로 자국민들을 중국의 경우에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PCR 검사라든지 격리를 없앴잖아. 그죠? 이제 없앴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때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뭐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봐서는 그동안 사람들 가다 놓고 못 나가라 그러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라 그러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다 가다 놓고 하는 이런 억제 정책에서 한나게 나간 거니까 경제로 본다면 최소한 주가로 본다면 나쁘지 않는 조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그것이 시장에 반영이 돼가지고 미국의 상하이 지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차트로 보더라도 상승하다가 그렇죠. 우리는 차트쟁이들은 상승하다가 구름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스토리가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정을 보이면 구름에서 다시 지지를 받겠죠. 그러고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하이 지수도 나빠 보이지 않겠다, 않는다 이런 말이 됩니다. 유가 어떻습니까? 유가 같은 경우에 떨어지고 반등하고 떨어지고 반등하고 떨어지고 반등하고 떨어지고 반등하고 떨어지고 반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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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잠깐 반등하겠네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결국은 하락세.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도 안정세 보인다는 것은 뭐 말 하나만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뭐 사라고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CCI가 매수 신호 나타났으니까 사는데 위에 구름이 워낙 두터우니까 이게 올라가 봤자 많이 먹을 수 있겠냐? 뭐 별거 없지 않냐? 사는 걸 반대하지 않지만 조금만 사시라 하는 전략 똑같죠, 그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마찬가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매수 신호.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또 매수 신호니까 여기서 사라. 여기서 또 사고 주가 사서니까 올라가긴 하겠는데 역시 구름이 워낙 두터우니까 올라가봤자 별거 없다. 조금만 사라. 그죠? 조금만 사라. 올라가면 이걸 뚫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테니까 아무래도 답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슬금슬금 힘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슬금슬금 힘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달러의 원화환율은 아예 하락세로 돌아섰고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은금성금성금 올라서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 조정을 보일 때마다 쫄지 말고 네. 어제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쫄지 말고 올라갈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좋은 종목을 사는 기회로 삼자.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단에 걸려가지고 헤매겠죠, 그죠? 항상 일목균형표 본다면 참 신기한 게 여기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까요?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죠? 올라가겠죠. 결국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결국은 구름 받고 나가면은 얘가 후행스팬에 걸렸잖아. 얘가 버벅거리는 게 얘가 버벅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돌아서 본다면 후행스팬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후행스팬의 캔들을 벗어나면 주가도 구름을 벗어나면서 지금부터는 삼성전자도 올인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그죠? 아직까지 RSI는 노프라블럼. 중립적이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전히 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좋아 보입니다. 하이닉스도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죠? 얘도 구름 상단에 걸려가지고 저항을 받고 있죠. 하지만 얘는 후행스팬은 캔들 넘어섰고요. 후행스팬이 캔들 넘어섰고 그러니까 요것만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금방 똑같이 올인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지나고 내일 모레 조만간 구름만 넘어가면은 나타나리라 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다면 나빠 보이지 않으면 다른 전반적인 지수 분위기도 시장 분위기도 좋아 보인다. 네이버 좋죠, 그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구름 받고 나왔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네이버 카카오의 고난의 세월은 끝났다. 그래서 어제까지가 고난의 세월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고난 끝, 행복 시작. 그죠? 고난 끝, 행복 시작. 고난은 끝났고 행복이 시작된다. 드디어 이제 태양이 빛나는, 그죠? 태양이 빛나는 이 광명으로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죠. 물론 올라가게 하겠습니까? 바로 갔다가 조정받고 하긴 하겠습니다만 여하간 과거의 구름 밑에서 헤맬 때에 비해 가지고 상황은 고난 끝, 행복 시작. 그죠? 네이버. 이 카카오가 네이버인가? 네이버. 카카오하고 똑같습니다. 그림이. 그것도 똑같죠?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제는 네이버 카카오 사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네이버 카카오 산다.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노 프라블럼. 올인 사도 된다는 거죠. 그죠?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사는 거 뭐 굳이 종목 고민할 필요 없이 그동안에 네이버 카카오 워낙 빠져가지고 최소한 가격 메리트라도 있으니까 매수해 볼 만합니다. 그러면 가격 메리트 있으면은 삼성바이오 사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죠? 그죠? 아니, 많이 떨어지다면서 왜 삼성바이오는 사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구름 밑이잖아, 그죠? 구름 밑이잖아. 그러면 구름 밑에 있을 때 74만 원대 샀으면 됐네. 그거야. 지나고 나서 해답 보고 나서 다 결과를 보고 하는 거야. 누가 말 못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를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있나요? 없어요. 몰라. 지나고 나서 말아. 그럼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어찌 않아? 얘가 올라가서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은 이것다가 바닥이었네 하고 이때쯤 되면 아는 거지. 이때는 우리가 바닥인지 아닌지 우리가 몰라. 맞습니까? 따라서 섣불리 바닥 운운하면서 물량을 뭡니까? 괜히 주식을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전략은 뭡니까? 관망. 그죠? 관망.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똑같죠? 관망.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여전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도 우리의 전략은 뭡니까? 관망. 그렇죠? 이런 종목 살 필요 없다는 거죠. 굳이 이런 종목 살 것보다는 네이버, 카카오 우리가 다 아는 종목 구름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는 광명을 찾은 종목들 사거나 LG화학 살까요? 아니요. 그죠? LG화학 살까요? 아직은 아니죠. 그죠? 왜? 뭡니까? 기준선도 못 넘겼고 구행섭인도 못 넘겼고 구름도 못 넘겼고 우리의 기준, 우리의 원칙, 우리의 물증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으니 이거 여전히 똑같죠? 와망. 그냥 보는 거예요. 삼성 SDI 살까요? 아니요. 아니죠. 또요. LG에너지 솔루션 살까요? 아니요. 물론 RSI로 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거래 전략을 RSI로 한다. 오케이, 그럼 살아요. 여기서 살아. 여기서 팔아라. 여기서 팔죠, 그죠? 여기는요, 사죠. 그건 반대하지 않아. RSI로 본다면 그건 반대하지 않아. 하지만 RSI로 아니고 일목으로 거래한다는 사람 같으면 여전히 관망. 그죠? 관망. 포스코 에너지 솔루션 살까요? 2차전지 관련주 날라갔는데 그동안에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 갈까요? 아니야. 아직도 관망. 그죠? 지금 뭡니까? 우리의 원칙대로 본다면 일목요연하게 얘는 사야 될 거, 얘는 안 사야 될 거라 눈에 딱 보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JYP 어째 갈까요? 살까요? 아니요. 그동안에 AYP는 진주기에 여기서 샀어야 되고 옛날에 진주기에 여기서 구름 위에서 여기서 샀어야 되고 지금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JYP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어찌해야 되죠? 타진 매도. 그렇죠. 기준선 밑에 있으니까 타진 매도. 팔까요? 아직까지 구름도 있고, 구름도 있고, 후행스피드 버티겠고, 그러니까 아직은 다 팔기에는 좀 억울하고,
내가 전체 그 전에 100을 가지고 있었다면 100 보유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한 3, 40%만 매도하고 나머지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은 좀 더 미련을 가져보자. 너 옛날 이거 샀다 그러면 옛날 여기서 산 것 테니까 아직까지 먹었지 않냐? 맞습니까? 그러니까 먹었지 않냐? 그러니까 기다려도 되지 않나? 맞습니까?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기준선이로 올라가면은 또 에이 괜히 팔았냐고 하는 거고 더 밀리면은 아이 많이 팔 걸 하고 나머지 다 파는 거고 아직은 엉거주춤한 상태다 보니까 일단 일부만 팔아놓고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모토가 로 리스크, 미디엄 리턴. 많이 안 먹는 대신에 리스크도 줄이고자 하는 전략에 걸맞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하이브는요? 팔아요? 아니요. 하이브는 팔아요? 아니요. 팔라 신호 안 나왔잖아. 그죠? 맞습니까? 팔라는 신호 안 나왔잖아. 왜 팔아요? 안 팔아. 기다려. YG는요? 팔까요? 아니요. 아니잖아. 그죠? 구름 밖에 나왔는데 안 팔아. 원래 구름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정받고 갈 거니까 팔아요? 아니요. 기다려. 그러니까 똑같은 엔터 관련주라도 똑같은 엔터 관련주라도 예를 들어서 YG나 하이브나 이런 것들은 팔 이유가 없죠. 반면에 JYP는 팔아야 되고 원칙대로 왜 이사전지는 팔고 뭐 엔터테인먼트 사고 그런 게 아니고 원칙대로 구름 밖으로 고기를 넣으면 사고 구름 밑에 넣으면 처박 놓고 그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기아차 요새 기름도 잘 팔린다. 뭡니까? 자동차 잘 팔린다는데 현대차, 수소차 괜찮다던데 어떡할까요? 현대차 꼭 사고 싶나? 그러면은 어째 됩니까? 사죠. 타진 매수가 아니군요. 후행스핀 여기 있으니까 매수는 매수로 돼. 어떤 매수야? 정찰 매수. 그죠? 맞습니까? 현대차 일단은 좀 사라. 기준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사고 싶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지나간 다음에 해다 보고 이혼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기준선 위로 올라왔을 때 지금 좀 사라. 후행스핀에 못 넣고 있으니까 아직은 모르겠고 얘가 더 올라가면 구름 밑에서 좀 더 사라. 정찰이 아니고 그 추가적으로 타진 매수하고 기다리다 구름 밖으로 나오면은 올인으로 때려라. 그래서 지금은 2단계. 맞습니까? 기아 어떻게 할까요? 똑같죠 아마? 그죠? 기아는 그림이 왜 이래? 아니요. 기아는요? 어떻습니까? 똑같죠? 요로 나왔으니까 매수는 매수로 돼. 그죠? 매수는 매수로 돼. 후행 스핀을 못 넣었으니까 똑같죠? 정찰 매수.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근본적으로 위에 보니까 이 구름을 뚫고 올라갈 텐데 그래도 구름이 상대도 얇잖아요. 얇죠? 그러니까 구름이 두터울 때는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이때만 하더라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때만 하더라도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이 구름이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답답하죠? 이걸 넘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막강하죠? 구름이 두텁죠? 막강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더라도 선뜻 손에 안 나가는 거야. 올라가면 당연히 이게 저항선이 될 게 뻔한데 올라가면 저항선이 될 게 뻔한데 야 이거 어떻게 뚫고 가나. 지금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못 넘겼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올라가면은 구름이 얇잖아. 그러니까 이때에 비해서는 옛날에 이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그래도 상황이 훨씬 좋지요. 그죠? 훨씬 좋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넘어가야 할 구름의 두께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이 종목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나름대로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그렇죠. 자, 호텔슬러 어떻습니까? 팔까요? 많이 올랐는데 팔까요? 아니요? 그죠? 전혀 없죠. 그죠? 팔 이유가 없죠. 기준선 밑으로 안 내려가고 아무것도 아닌데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꾸준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모레지는요. 똑같죠?
구름 밖으로 나온 다음에 조정 보이고 올라가면서 구름 위에 있고 기준선이가 꾸역꾸역 올라가니까 그럼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도 그림을 보면은 뭡니까? 고난 끝. 그렇죠? 이까지가 이때가 고난이었죠. 고난의 세월이었죠. 근데 구름을 넘기는 순간에 고난 끝나고 지금부터 행복 시작. 그죠? 요거 올랐잖아요. 그렇습니까?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런 그림이 네이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내내 고난이었잖아. 내내 구름 밑에서 내내 고난이라 하지 말자. 고통이죠, 고통. 근데 드디어 고개를 싹 냈으니까 고통의 세월은 끝나고 지금부터는 뭡니까? 행복한 날이 시작될 거다. 어떻게 아노? 네이버의 그림이 이렇게 된 거를 갖다가 올라갔지 않을지 어찌 아노? 이거 비슷한 종목 아무리 G 봐라. 내내 G 박다가 아무리 G처럼 G 박다가 드디어 구름 밖으로 나오더니 계속 가고 있지 않냐. LG생활건강 구름 밖으로 밑에서 내내 헤매다가 맞습니까? LG생활건강 내내 헤매다가 구름 밖으로 고개를 내면서 가고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은 괜찮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 들어가 꾸준하게 사고 있으면 욕심 부리지 않더라도 막 이상한 무슨 뭐 바이오가 어떻고 무슨 어쩌고 하는 이런 종목들 사가지고 30% 상한가를 노리는 그런 전략도 뭐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그런 걸 노리는 사람도 뭐 나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주식에서 올해 은행 예금보다는 수익이 높겠지만 높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해보는 꼴은 보기 싫고 수익이 좀 적더라도 안전하게 리스크를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리스크를 낮추게 거래하려고 그러면은 기대 수준을 낮추고 수익률의 기대 수준을 낮추고 리스크를 어버스적으로 리스크를 회피하는 쪽으로 거래하려면 철저하게 원칙에 따라서 물증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물증이 나타나면 과감하게 행동하고 만약에 물증에서 팔아라 그러면 바로 팔고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간에 그렇게 된다면 손해는 적게 보고 먹을 때는 많이 먹고 그러면서 서서히 쌓여가면서 여러분의 밸런스가 점점 플러스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그동안에 제가 아버님 장례 때문에 사흘 동안 강의를 못했잖아요. 그죠? 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보충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에어클래스 쪽에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여러분들의 기존의 회원들한테 새로운 분은 상관없고요. 그죠? 기존의 회원들, 제가 그동안에 며칠 못했던 기존의 회원들의 경우에는 5일간 여러분의 만기를 연장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괄적으로 잘 안 돼가지고 에어클래스 개발팀 기술자 컴퓨터에서 일일이 원바이 원으로 만기를 조정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만기가 5일 동안 늘어냈을 겁니다. 하기로 했으니까 약속대로 여러분들의 만기를 그동안에 안 된 것만큼 제가 강의 못한 것만큼을 연장해 드리겠다 하는 것을 어제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작업은 다음 주쯤에 이루어질 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당장 5일 연장해 준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 하시면은 저절로 연장이 되리라라고 믿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야기 쭉 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나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을 코스피 지수 좋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좋게 보더라도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끼고, 그죠? 바로 올라가지 않을 거고, 앞으로 시장의 예상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구름 밖으로 나가는 쪽으로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시나리오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야 리스크를 좀 줄이고자 하는 거니까 후행 스팬이 캔들을 넘었을 때까지, 요 후행 스팬이 캔들을 넘었을 때까지 요 저항을 이겨낼 때까지는 물량을 적극적으로 많이 늘리지 말고 좀 기다리다가 주가가 구름을 기준선을 후행 스팬이 넘기면 그때 가서 물량을 더 늘려가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조정을 보일 때마다 물량을 팔기보다는 매수의 기회로 삼자, 그런 말입니다. 그죠? 자, 할 이야기 다 했습니다. 어느덧 또 1시간 정도 말씀드렸는데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없으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없죠? 네. 자,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래를, 예. 음악 틀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음악을, 예, 듣겠습니다. 내일 똑같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